자, 준비되시면 자기소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들이 뭐라 하건 저는 저만의 길을 가는 지원자 이지혁입니다. 전공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저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원래 생명과학을 전공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학생과 동기들이 생명과학은 돈이 되지 않고 취업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공학으로 돌아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는 친구들의 말에 따라서 그냥 컴퓨터공학을 전공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점점 낮아졌으며 계속 아무리 열심히 해도 B 이상의 성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저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고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직접 내가 남들이 뭐라 하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 생명과학으로 전과를 했으며 그때부터 높은 성적과 제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롯데 칠성에서도 생산 관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생산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생명공학을 왜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인체 메커니즘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인체 내에서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것이 모두 접목되어서 인체들이 움직이는 과정과 이런 메커니즘이 즐겁다고 생각하여 생명과학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롯데칠성음료를 지원한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롯데칠성음료는 인류의 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건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어떤 측면에 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생산 관리 측면에서 맥주의 발효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맥주의 발효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맥주에 효모를 추가를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옴으로써 발효가 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지 생산 관리에 있어서도 어떻게 생산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발효 과정에 대한 이해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할 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발효 과정에 있어서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 일정한 품질을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온도에서 어떻게 해야 발효를 통해서 적절한 그 일정한 맛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 쪽에 좀 더 많은 이 집중을 했던 게 이 과거 인턴 활동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조금 더 꿈을 펼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도 제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꿈을 펼치고자 인턴을 활동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제약 바이오 회사의 사업개발 컨설팅을 하면서 우연찮게 제약 회사가 기능성 음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능성 음료 역시 식품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식품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심을 가져서 조사를 해보니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하루에 섭취하는 음료의 양이 약 250ml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인류에 있어서 가장 최전방에 있다고 생각하는 산업이고 인류의 즐거움과 건강을 둘 다 추구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와 기능성 음료 시장을 잡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롯데칠성이 기능성 음료를 잡기 위해서는 헬시 플레저라는 소비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헬시 플레저란 사람들이 건강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건강하자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헬시 플레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 있는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기능성 음료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꼭 롯데칠성 음료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식음료 회사 중에서 롯데칠성 음료를 선택한 이유는 롯데칠성 음료의 추진력과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롯데칠성의 신뢰에 대한 브랜드 신뢰성이기 때문입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음료업계 최초로 해썹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품질 인증 안정까지 받아서 많은 소비자층에게 신뢰성을 얻고 있다는 점이 기능성 음료 생산 관리를 통해서 저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롯데칠성 음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생산 관리 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생산 관리 업무는 크게 세 가지 업무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 계획 수립, 두 번째로는 생산 기획, 세 번째로는 품질 관리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산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영업팀과의 소통을 통해서 오더량에 맞게 원료와 구원료가 그 해당 기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산 기획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의 KPI에 따라서 생산을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어떠한 생산 기기를 도입해야지 좋을지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것을 생산 기획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해썹 등의 도입 제도와 식품 공전 등을 참고하여서 시험법 분석을 통해서 품질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사하는 것을 품질 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업무에 가장 본인이 자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품질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이 학부생 연구원을 활동을 통해서 미생물 배양 등의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은 저의 그 미생물 시험법 등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역량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저랑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낮은 급여 성장 혹은 높은 급여 안정성 어떤 걸 추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낮은 급여 성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펼칠 수 있는 비전이나 커리어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롯데 칠성 음료가 가진 추진력과 그 음료 업계 최초로 해썹 인증을 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롯데 칠성 음료는 계속적으로 그 음료 산업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 플레저를 잡기 위한 기능성 음료 출시와 펩시 제로, 칠성 제로 등을 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음료 산업 업계는 정체되어 있지만 롯데 칠성 음료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옴스잡스 채널에서는 별도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사의 제공부터 라이브 피드백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품질이 아니라 생산 관리 쪽에 배치가 돼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마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 무엇이 있는지? 우선 첫 번째로 마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은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 설비가 고장이 난다거나 그럴 경우에 생산이 전체적으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공무팀과 협업을 해서 공무팀에게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산 라인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어떤 설비들 관리해야 될 텐데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해서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저는 설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공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생명과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명과학을 전공함으로써 얻었던 것은 이 생산 라인 과정 자체에 있어서 그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파악을 통해서 문제를 최대한으로 빠르게 문제를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팀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궁금합니다. 저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편법을 고민해서 가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설렁설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제가 이 편법을 고민하면서 과연 이 편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있고, 실제로도 이 편법을 수행을 했을 때 실패 경험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법을 쓰지 않기 위해서 지영님이 노력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저 학생 홍보대사 딜라이트로서 고교생 캠프를 기획할 당시에 처음 기획하는 사업이었기에 굉장히 빠르게 업무를 수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정적이었던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친구가 몰래 타 대학 자료를 넘겨준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굉장히 솔깃했고 이에 대해서 받을까도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연 내가 이룬 성과가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제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추후에 제 전체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차라리 제 전체에게 피해가 가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못하더라도 캠프 활동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거절을 통해 그 편법을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는 언제신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반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로 전학을 가면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일반고에서 저는 정규 2등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자사고에 가서도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어서 자사고에 전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우물안 개구리였던 것이었고 성적은 5등급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제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사고에 있었을 때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성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제 성장 자체에 집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사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양한 활동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그 자사고로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과제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성적이 뒤처지는 그 상황을 회피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회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봐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르기에 제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적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성적도 열심히 노력을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을 해서 제가 잘하는 프로젝트 등에 집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회피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이게 지영님이 생각보다 잘 해내지 못하는 일이고 적성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저는 적성과 맞지 않는다면 그 사소한 업무 속에서 그나마 맞는 일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소한 생산 관리를 하다가 계획 속에서 생산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낀다면 그 점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조금 더 제 지식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의 흥미를 끌어올리고자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살면서 겪은 가장 큰 인생 실패 경험이 있다면? 가장 큰 인생 실패 경험은 23살 때 그 해외 온라인 코딩 교육 봉사를 하면서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딩 교육 봉사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결국 학생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당시 그 주관사 측에서는 저희가 해외 교육 봉사를 위해서 비행기 티켓이나 모든 것들을 다 예산을 저희를 위해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가 겹치면서 그 비행기를 못 가게 됐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전 사기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 속에서 교구를 준비를 하였는데 그 교구를 영어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첫 수업 시간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그 당시 학생들을 고려해서 번역기를 사용한다던가의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그냥 계속 진도 나가는데 급급해서 학생들의 상황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영어로만 계속 수업을 해서 학생들에게 결국 많은 만족도 조사에서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영님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우선 생산 관리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인 끊임없이 고민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 관리를 할 때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탄산음료를 예로 들면 과연 원당 시럽을 제조할 때 저온 용해를 해야 되는지 고온 용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토생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서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당시 저는 유전자 재조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왜 유전자 재조합이 안 되는지 프로토콜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고 프로토콜에 왜 이 시약이 쓰이고 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기존 플라스미드가 절단이 될 때 인산이 붙어 있으면 다시 절단 부위가 재결합이 된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인산을 떼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탈인산화 효소 처리를 해서 결론적으로 진 클로닝을 성공시켰던 경험이 있기에 저를 꼭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칠성음료 생산관리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영님이 특별히 준비해온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맥주의 공정 과정과 탄산음료의 공정 과정에 대해서 찾아보았고 두 번째로는 식품 공전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맥주의
맥주 제조 과정 속에서는 당화 과정이 중요하고 탄산 음료 속에서는 이산화탄소 용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식품 공정 과정을 통해서는 식품을 시험을 할 때 관능 시험, 이물 시험, 미생물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롯데칠성 음료에서 생산 관리를 맡아서 제가 원하는 분야에 확신을 가진 만큼 그 확신을 가지고 롯데칠성 음료에서도 생산 관리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말이 굉장히 빨라요. 아 그래요? 말이 막 거의 속사포처럼 때려박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외운 티가 나잖아요. 좀 두루뭉술하게 답변한 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바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죠. 바로 생명공학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인체 반응 그리고 혹은 어떤 작용을 통해서 더 사람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 다소 두루뭉술하게 느껴지는 연구 개발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인 어떤 아웃풋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 한 번에 다 쏟아내지 못하더라도 생각들 정리한 다음에 쪼개서라도 얘기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생각 정리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